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산업기계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산업 다 알아. Everyday beautiful PAT 오전도 사랑도 PAT 행복한 기다림 PAT. 인생이라는 여행, 사랑이라는 지도. 동욱이와 인형이도 PAT. 저기요, 혹시 그거 알아요? 사회가 건강해지는 가게가 있는 거. 원포원 착한 가게라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사회적 기업도 돕고 일자리도 만든대요. 근데 그런 일은 누가 해요?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암웨이.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인화성 물질을 싣고 도로 위를 달리는 트럭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사실 사고 나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상주 터널 안에서 신호를 싣고 가던 트럭이 넘어지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밀폐된 터널 안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현장 상황 어땠는지, 그리고 화학물질 운송 과정 점검해볼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셨죠. 구미 고아 119 안전센터의 안기령 팀장 연결합니다. 안 팀장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 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어제 고생 많으셨죠? 예, 아닙니다. 예. 예. 현장 진입하시기 많이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차량이 정체가 돼가지고 예. 그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도착했을 때 현장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제 도착했을 때는 그 하행선 아닙니까? 저기 여주에서 창원 방향. 예. 우리가 선산 IC에서 갔을 때는 선산에서 여주 방향 상행선이 되거든요. 예. 그럼 올라가면은 가다가 중간에 해차로가 있습니다. 아, 터널 안에요? 그렇죠. 예. 해차로에서 그러면 터널 쪽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역주행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차가 많이 막혔으니까. 예.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어두워가지고 예. 사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 그래 차는 중간에 보면 이제 라이트를 비추니까 우리 랜턴으로 중간중간 차가 이게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한 대는 지금 그 화물에 그 화재 붙어가지고 우리가 진입했을 당시에는 신호통하고 화물차 연료 탱크인지 크고 작은 폭발이 한 2, 3회 정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신호통 있었다. 근데요, 어둡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터널 안에 다 램프가 있잖아요. 예, 램프가 있는데 예. 어제 폭발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1차로 구급대원들이 한자를 다 이송한 상태고 아하. 진압 때는 조금 화재가 수그러들었을 때 예. 조금
있다가 우리 진입했습니다. 예. 예, 그 전에 이제 우리 갔을 때보다 더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저기 터널 옆 그 사이드면 아니습니까 벽면. 예. 그쪽에 타이로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폭발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등도 다 깨지고 이랬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소방 시설 작동되는 거는 그 옥내 소화전 아니습니까? 예. 그 터널에 가면 그 이제 길에 따라서 예. 터널 규모에 따라서 소방 시설 들어가는 게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우리가 갔을 때 작동한 거는 옥내 소화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로 저 포함에 있는 소화 약재가 있습니다. 그 예. 유료화재이기 때문에 일반 물로는 그 하화재 진압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포함액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거품을 일으켜서 공기를 차단해서 질식하는 소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 소방차로는 고로하고 옥내 소화제 일반 물 아닙니까? 예. 그래 혼성을 해서 그렇게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요, 예. 그 궁금한 게 지금 이것이 왜 폭발했는지 아세요? 아 신나가 예. 저도 우리는 현장 상업하고 저도 TV를 봤거든요. 예. 보니까 그 1차적으로 차가 그 신나 치는 차가 전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벽면에다 부딪히면서 불꽃이 발생했습니다. 그 제가 TV 본 바로 그게 이제 뒤따라온 화물차에 계속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터널 안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터널 안이라는 게 이거 뭐 밀폐된 공간은 아니지만 열린 공간이라고 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이제 운전자들이 어제는 그래도 대피를 잘한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피하려면은. 일단 거꾸로 뛰어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터널마다 중간에 회차하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구멍이 있잖아요. 비상 주차대라든가 비상 그 연결 통로. 연결 통로. 예. 예, 예. 상행선 하행선 연결 통로. 그렇죠. 거기에 있는데 예. 여기 그 샷다도 많이 내려 있던데 제가 이렇게 터널 지날 때 보면. 그건 평상시 내려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올라가요? 예, 예. 그 자동으로도 할 수 있고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일반인이 만진 게 그렇고요. 예. 그 아마 도로공사 직원이나 예, 예. 조금 아마 전문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래 예. 일반이 만약에 터널에서 그런 그 당했을 경우에는 예. 저 처음엔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죠? 그렇죠. 저 바깥보다도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당연하죠. 그 예, 연기하고 그래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 연기라고 하는 게 한 두어 번 마시면 또 정신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 그거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 뭡니까 화재 그 터널 화재 발생 시고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요. 예. 그 첫째 이제 운전자는 이제 어차피 차를 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차량과 함께 이제 형편이 되는 경우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히 이동하기 낫겠죠. 예. 그죠? 후진을 하든 전진을 하든 그죠? 예. 예. 그래 터널 밖으로 이제 이동이 뭐 불가능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죠. 차가 쫙 막혀가지고. 예, 예. 그러면은 거기 뭐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아주 급한 상황이고 덜 급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차를 일단 이제 우리 화재 진압대라든가 구급차를 위해서 우측 가장자리 좀 대줘야 되겠죠, 그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예, 무작정 예, 나오는 것보다. 예. 그죠? 그다음에 그 나오실 때는 키를 뽑는 게 아니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키를 꼽아둔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진입하는 그러니까 뭐 소방 차량이라든 이런 차량을 위해서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를 시동 걸 잡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하면은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 도로공사 CCTV로 모니터링 다 할 겁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119로 터널 안에서는 보니까 어제도 우리가 통신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 이제 평상시는 가능한데 예. 화재 발생 전원이 차단되니까 휴대폰이고 통신 시설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일단 밖으로 나오는 게 우선인데 밖으로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저 뭐 통상적인 얘기했지만은 예. 저 물티슈나 뭐 전술 같은 거 아니십니까 차 안에 예. 생수병 예. 이런 데 이래 손수건 해가지고 코하고 입을 막고 도로 중간으로 나오는 보다도 예. 그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벽면을 따라서 그죠? 그래 만약에 도로 중간하면 또 그 차가 이래 막 이래 먼저 피난하는 사람, 도보로 피난하는 사람, 차량 이동하는 사람 혼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2차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래 최대한 도보자는 걸어서 나오는 피난하는 사람 우측으로 벽을 따라서
예. 또 나오다 보면은 500m 간격으로 피난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예. 그좀 상당을 건너가면 됩니다. 거기 안전 공간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최대한 밖으로 나오는 게 최대한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CCTV 아니 잘 보더라고요. 제가 사실 터널 안에서 예. 펑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한 2분도 안 돼가지고 저기 터널 관리 그 차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기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예. 대응은 신속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인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매뉴얼 잘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제 출동하셨던 분이죠. 구미고아 119 안전센터의 안기련 팀장이었고요. 이어서 화학물질 운송 과정의 문제점,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현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결국은 이제 트럭이 넘어지면서 벽면을 긁으면서 발생한 불꽃에 의해서 저기 트럭에 싣고 있던 신호통들 여기 이제 불이 붙었다 이 얘긴데요. 예? 네네. 네. 자,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네, 그 화학물질 운송과 관련된 예. 그런 절차나 그다음에 규정들이 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그 화학물질 관리법상에 예. 이 영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운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영업받은 자가 운반 시에 계획서나 이런 걸 예. 작성해서 지방 환경청에 보고를 하고 예.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 탱크롤이나 트레일러 같은 화물 운반 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고 관리도 조금 되는 편인데 어제같이 이제 일반 화물차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적재를 해서 운반을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1톤 이상일 경우에만 이런 규정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거고요. 예. 어제는 아마도 그 실린 걸로 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톤 이상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 과정에 조사 과정에서 뭐 이게 제대로 영업 허가가 된 차인지 또는 어제 이제 적재 방식에 있어서 결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결박 조치 의무,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조사 과정에서 좀 명확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뭐 운전자 부주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 그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초점보다는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시스템적인 문제는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험물질을 소형 트럭 같은 경우에 운반하는 거 이런 걸 단속을 그렇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1톤 미만은 지금 그 규제 대상이 없거든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거 신호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 물질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근데 아까 적재 방식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건 위험 물질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그 뭡니까 철근 같은 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도 그냥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는 거 보면은. 전 사실 조마조마해요. 어떤 거는 노끈이 아니라 이사 갈 때 쓰는 그런 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거 조마조마한데 이거 단속이 어려운 모양이죠. 이제 뭐 저희도 이제 화학물질과 관련된 운반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뭐 물론 그러시겠지만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아니 신호 같은 거 움직일 때에도 사실은 그걸 좀 어떻게 만일의 경우 대비해서 잘 묶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탱크롤이나 트레일러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그 폭발 사고 주변에 바로 옆하고 뒤따라오는 차가 그 탱크롤이었잖아요. 위험물질이 들어간 탱크롤이. 이제 좀 거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호 방식이 이제 탱크롤이나 트레일러로 운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 방식이 아닌 뭐 통으로 나르는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결박 방식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화학물질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영업 허가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 영업 허가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제 뭐 사고가 나고 예. 관계 당국인 우리 환경부하고도 예.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저도 예. 저희들도.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톤 이상 그리고 트레일러와 탱크로리에 이제 그 영업 허가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보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이제 뭐 인력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항시 뭐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인력의 문제도 있고 어차피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현실인 거고요. 그것도 그런데 1톤 미만인 경우는 이제 더 이제 아무런 뭐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철저하게 그 화물차 사업주,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죠. 예. 이분들의 보고 의무, 그러니까 자발적인 보고 의무와 예. 그다음에 신고, 아하. 뭐 이런 거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관련된 관리 감독, 뭐 많은 사고에서도 많은 여러 문제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뭐 인력 충원도 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체계에 있어서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이 좀 미흡한 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흡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좀 예. 법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죠.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저희가 먼저 롯데 얘기 좀 해보죠. 예. 10년 넘게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던 여성 판매사원이 갑자기 숨졌는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유령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드러났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게? 이게 예? 그 여성 판매 사원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거거든요. 그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서 일하던 40살 박모 씨가 숨진 거는 지난 22일 오후 1시 20분쯤이고요. 예. 근무 교대 시간 직원 화장실 갔다 쓰러졌고 다른 직원이 발견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백화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숨졌는데 외부로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쉬쉬하면서 감췄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고요.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이나 사고가 난 이후 어떤 조치를 또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롯데 측은 숨진 박 씨가 입점 업체가 판매를 위해 고용한 아르바이트라면서 롯데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하지만 문제는 숨진 박 씨가 10년 넘게 백화점의 여러 입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판매 사원으로 일했지만 근로계약서 한 장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 한 브랜드에 소속된 게 아니라 백화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 브랜드에 다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 씨처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백화점에서 장기간 일하는 판매사원이 현재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롯데백화점의 현실이죠.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왕자의 난 가지고 시끄러웠고, 예? 예. 그러고 한때는 국정 논란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네. 자, 이거 보니까 롯데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약 이것이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백화점의 문제라면 전 백화점 문제로 확산시켜서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잘못된 건 제대로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참 슬프지만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롯데 얘기 또 있죠. 신동주, 신동빈 두 아들이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관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여기서 신동주 측이 임명한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실장의 경력을 놓고 또 잡음이 일고 있다. 예. 제가 땀이 나네. 왜 오늘 지금 덥나? 이거 왜 이래요? 예. 예, 신동주 측이 그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관리하겠다고
신동빈 회장 그 정책본부에 이제 통보를 하고 이제 34층을 이제 관리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비서나 경호 인력도 배치했고요. 예. 이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제 신동빈 측 그 이전에 있었던 이일민 전무를 해고하고요. 신동주 총괄회장의 뜻이라면서 이제 신임 비서실장 겸 전무로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신동주 측 홍보대행사가 보도자료를 보냈거든요. 나승기 비서실장의 직함을 변호사라고 명기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기자들은 다시 메일을 보냅니다. 나승기 비서실장은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 이게 처음 소개할 때 68년생이고 일본 게이오대 법대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 법과 대학원 나왔고 법무법인 두부에도 지금까지 근무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알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 메일 보낸 거는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 이게 내부에서 그래서 엇박자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 실장은 미국에서 로스쿨 나오고 한국 로펌에서 일은 하긴 했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비를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그렇죠. 거고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변호사냐 아니냐 그건 사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비서실장이 변호사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문제는 이것이 사전에 어떤 그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그 과정에서 또 이런 거를 일종의 트집같이 잡아가지고 나온다는 게 문제라는 건데 아 진짜 이거 롯데 이거 언제 끝나요 이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당겨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일단 잘생기고 날씬해야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면 딱 안다니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치는 표현들,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 존중의 말을 전해보세요. 참된 배려와 존중은 비하와 차별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최현석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6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했고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원활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저 셰프 최현석이 추천하는 가뭄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생활 속 물 절약입니다. 샤워하는 시간을 단 1분만 줄여도 양치질할 때 물을 컵에만 받아 써도, 설거지할 때 설거지통만 활용해도 물 절약,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죠.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0월은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만 2배 더 풍성하겠습니다. 개별 서비스 인하는 물론 50만 원 더 돌려주는 더블 혜택. 밸류박스로 보험, 보증, 신차 교환까지 SM5 디젤 QM3로 누리세요.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신차 교환 조건 및 혜택은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최고의 품질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켜온 렉서스가 이제 프리미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91가지 철저한 품질 검사, 차별화된 추가 보증 서비스, 렉서스 프리미엄 멤버십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 렉서스 공식 인증 중고차. Lexus Certified. 8시 37분 2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지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리는 비 때문인지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가양대교 목간 지점 하위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반포대교 목간 지점 2개 차로에 걸쳐서도 화물차와 승용차 추돌 사고 때문에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데는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강변북로도 비슷한 구간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 시리즈 삼성이 대역전승을 거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이 2회까지 0대5로 뒤졌는데 9대8로 역전승했습니다. 이 삼성과 두산 모두 이 선발 투수들이 부진했는데요. 예. 이 선발에 이어서 등판하는 중간 개투진, 이 불펜 싸움에서 삼성이 승리했고요. 이 5점차 경기를 뒤집은 삼성 타선의 승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확실히 두산이 우세했는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 선발 피가로 선수가 부진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먼저 두산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 삼성이 20여일 만에 경기에 나서기 때문에 이 타격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타순이 한 바퀴 돌고 이 두 번째 타석부터 들어서면서부터 삼성 타자들이 이 두산 마운드를 공략했고요. 이 정규 시즌 팀 타율 3할 1위, 이 삼성의 타선이 역시 대단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 결국 승부가 7회에서 결정난 거죠? 예, 이 삼성이 7회만 5점을 뽑아내면서 경기를 뒤집었거든요. 예. 이 나바로 선수의 3런 홈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두산이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홈런 맞고 난 뒤에 많이 흔들렸어요. 예. 이 이현승 선수의 폭투 또 1루수의 실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 결승점을 내준 것이 좀 뼈가 아팠죠. 그렇군요. 오늘 2차전인데 삼성은 장원삼 선수 그리고 두산은 리포트 선수 다시 이제 등판시키는 모양이에요.
예,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대구에서 2차전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 장원삼, 두산, 이포트 선수인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선수가 모두 상대 팀에 서로 강한 투수예요. 이 장원삼 선수 올 시즌 두산 상대로 5경기에서 3승 올렸고요. 이포트 선수는 삼성 킬러라고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축구 얘기인데 17 그러니까 U17 월드컵 16강이 모두 가려졌는데 우리 대표팀 벨기에하고 16강전 치르죠. 예, 모레 오전 8시에 이 17세 이하 대표팀이 벨기에하고 U17 월드컵 16강전을 치릅니다. 이 최진철 감독 해볼만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시했거든요. 이 벨기에가 1승 1무 1패로 16강에 진출했는데 우리도 3경기에서 2골이지만 벨기에도 조별리그 3경기에서 2골에 그치면서 골 결정력은 좀 약해 보이고요. 이 세트피스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조심할 건 좀 조심해야지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한 주간의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건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건 랭킹인데요. 이번 주도 역시 평택경찰서장 출신 박상용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얘기하기 전에 최용만 선수 말이에요. 이종교 적투기. 지금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체포영장, 구속 이러면 전부 야 이거 죄가 엄청나구나. 근데 그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출두를 안 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죠. 그냥.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하고는 틀립니다. 다르죠.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예, 체포영장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자꾸 불응하니까 그 소재 파악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진 출두했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최용만 선수는 자기가 지명 수배된지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명 수배됐으면 자기가 진작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밤에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 꾸어서 안 갚아서 이런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한 1억 한 2,500만 원 정도 꿨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한테 꿨는데 그 1억 원은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갚고 나머지 못 갚았고요. 2,500만 원도 한 500만 원 정도 갚았는데 그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진작 받으면 됐을 텐데 조사를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소 취하했는데도 이제 수사는 가는 분.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 주 먼저 좀 눈여겨봐야 될 사건 어떤 게 있죠? 역시 이제 조이팔 사건이죠. 그렇죠. 예. 조이팔의 그 최측근이라고 하는 강태용 중국에서 검거됐는데 아직까지 국내로 송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이팔의 외조카 누나의 아들 유고를 들고 온 사람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경제난 때문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수면제 먹고 독국물 먹고 자살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유모 씨가 자살하기 전날에 그 자기 지인한테 야, 내가 50억을 좀 있는데 그 어디 좀 편안하게 좀 해줄 테니까 통장 한번 개설해 놔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어떤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강태용 씨로부터 생활 자금도 받고 있었고요. 또 배상혁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다단계 판매 설계자죠. 이 사람도 지금 이제 체포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 사람이 강태용의 처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조이팔의 은닉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알고 있지 않는가. 또 배상혁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조이팔의 은닉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로비스트 이 내역도 알고 있지 않나. 이런 혐의 때문에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보면 의혹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조이팔 수사가 그거 시작된 지금 그렇게 오래됐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줄줄이 잡아대는 것도 그게 그동안 뭐였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안 했죠. 왜냐하면 2011년도 12월 달에 조이팔이 사망했다고 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부터는 경찰도 손 놓았고 검찰도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배상혁 전산 설계자인데요. 예. 이 사람 7년 동안 국내에서 막 다니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국내에 없을 거라고 단정해가지고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했는데 이 사람 버젓이 구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좀 그리고 그 연루 의혹 있는 경찰 같은 경우도 이거 조사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장이 왜냐하면 어제 첩보가 묵살됐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2008년도 5월 달에 FIU라고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이 조이팔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 좀 다단계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 이거 수사해라 했는데 이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서 대구지방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담당한 정모 경사가 그냥 놔둔 거예요. 수사를 진작 했으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에 바로 검거할 수 있었죠. 이걸로만 봐서라도 조이팔은 자기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다 대비해가지고 압수수색에 대비해가지고 전산 자료도 삭제하고 중국 밀항 루트도 개발해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 근데 뭐 이게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게이트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 게이트로 갈 확률은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경찰서장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높으신 데 있는 분들은 조이팔 같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 전혀 만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밑에 단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윗선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하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이팔 사건이 너무 지났습니다. 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실체 밝히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조이팔의 행적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 당국도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자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강태용이 국내로 온다 하더라도 실체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어떤 건가요? 가슴 아픈 사건인데 우리가 치매 노인 부모님이 뭐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요양원에 보호 위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양원의 그 요양사가 치매 노인을 다루면서 폭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겁니다. 그 치매 노인 가족으로 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피해 당사자의 진술을 받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CCTV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치매 노인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기 어렵고요. 이 경우에는 그 CCTV 영상을 판독을 해가지고 저 장면이 왜 저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요양사는 저 경우에 왜 저렇게 때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요양사가 저렇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것이 어떤 치매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그 치매 노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주위에 치매 걸리신 분이 계세요? 저희 큰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치매신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치매 노인이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장인이 모시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치매 노인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이 가족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양원에 모시자니 그게 또 가슴이 아프다. 우리 전통적 관념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집에 모시자니 가족들이 또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어떤 요양사에 대해서 보호하는 어떤 매뉴얼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CCTV 설치된 곳도 있지만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CCTV도 확인하고 또 요양원이나 이런 자체 내에 인권위원회를 좀 열어가지고 거기서 요양사들이 치매 노인에 대해서 어떤 가혹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감시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게 일단 입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입건이 되는데 그 행위가 과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매 노인이 막 난동 부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소간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거든요. 그 범위 내인지 아닌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뭐 이걸 뭐 완력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폭행죄로 입건을 하게 되면은 치매 노인 보호하는 사람은 전부 다 폭행죄로 입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냐 또는 요양사에게 달려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한계라든가 이런 게 매뉴얼이 없다는데 이게 부재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요양병원 종합적인 매뉴얼을 하나에 만들어야겠다는 이 생각도 드네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해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항상 이 우리나라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쳐보자 이 말씀해 주신데 오늘은 어떤 얘기? 국선 변호사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선 변호사가 국가에서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국선 변호사만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가 계세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가 많다 보다 보니까 국선 변호사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변호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국선 변호사가? 민사 사건도 좀 해야 되거든요. 주로 형사 사건만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형사 사건보다는 민사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사 사건을 위해서 국선 변호사가 좀 영역이 넓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법관 출신이나 검사장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퇴임을 하시고 저는 연금 갖고 충분히 사실 수 있거든요. 국선 변호 활동 한 2년이나 3년 정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선이라는 제도 왜 근데 민사는 잘 안 하죠? 민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국선 왜 이유가 뭐예요? 국선 변호사가 예산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사건 위주로 하는데 그건 이제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하는데 민사 사건은 그렇게 안 해주는군요. 그렇죠. 법률 구조 사업이라고 있지만은 법률 구조 공단도 있잖아요. 공단에서 하는데 거기도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그 국선 변호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저는 좀 아까 제가 얘기한 전관예우한 사람들 이분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변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사회적 책임이자 또 그렇게 해야만 이 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용 변호사였고요. 자,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개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쌀해진다고 하죠. 어쨌든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